이거 꺼지면 얘기해라. 네. 지우야, 네. 꺼지면 얘기해줘. 8번 들어갑니다. 얘네는 집중 학습을 하는지 분산 학습을 하는지 잘 판단해봐. 이렇게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니? 사춘기야? 비록 it has been demonstrated. demonstrate는 좀 거창한 뜻으로 말하면 입증하다. 입증. 그런데 여기 BPP니까 이미 뭐가 되었다. 입증은 되었지만 이 사실이 이미 입증됐어. Spaced learning 여기 나오잖아. 핵심 소재야. 그것도 주석이 달려있어. 바로 공간을 띄는 학습, 분산 학습 세션은 어떤 목적을 진행시키는 짧은 구간을 세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시간이라고 했대요. 분산 학습 시간이 보통은 더 효과적이다. 이게 상식이야, 통념이야. 메소드 러닝이 뭐야? 집중 학습이거든. 자, 여기서 분산과 집중은 이걸 말해. 내가 3시간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내리 3시간. 이게 집중학습이야. 근데 1시간 하고 30분 쉬었다가 1시간 하고 30분 쉬었다가 1시간 하면 쉬는 시간 1시간이 추가가 되지. 됐어? 근데 우리 지금까지 지문에서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게 더 뭐라고 배웠어? 효과적이다. 그래서 중간에 쉬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배우지 않았어 우리가? 그래서 통념으로 제시한 거야. 보통 그래서 이게 분산학습, 스페이스 러닝이고 이게 집중학습이야. 내리 꽂는 거 그냥. 오케이? 보통 지금까지는 분산학습 이 시간이 보통은 더 효과적이다. 집중학습 시간보다 라고 이미 입증되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의 환경에서는 이 장점, 바로 분산학습의 장점이 때로는 어떨 수 있다. 더 좋을 수 있다. 아니면 뭔가 부족할 수 있다. 뭔가 마이너스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예시까지 들어줬으니까 이 문제는 쉬운 거야. 예를 들어서 아마 선택지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야. There are some occasions.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 우리가 오로지 have a limited period of time available for study. 자, 요거까지만 읽어볼게. 니네 시험이 1시간 뒤야. 영어 시험이. 니네한테 1시간밖에 없어. 그럼 집중학습해야 돼? 분산학습해야 돼? 집중해야지. 1시간 올곧게 때려 박아야지. 그 1시간밖에 없는데 그거를 자 20분 하고 5분 쉬고 20분 하고 5분 쉬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분산학습이 좋은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분산학습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저해할 때가 있다. 이런 게 주제야. 그래서 내용 먼저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로지 몇 시간밖에 없다. 남아있는 1시간밖에 없다. To revise. revise는 검토하다, 복습하다야. 뭐를? 시험을 위해서 시험 전에 복습하기 위해서 1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분산학습이 해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옆에 계셔서 It may be better.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용하는 게 더 좋겠지. 전체 시간을 다 휴식 시간 없이 집중해서 쓰는 게 좋겠지. 자, rather than 나왔어. 뭐 하는 것보다는 to take breaks. 이 브레이크를 취하면 무슨 학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바꾸면 분산학습보다 집중학습이 더 좋다 이런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결국 take breaks 한다는 것은 이 휴식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거 받는 거야. 휴식 시간은 끼워 넣는다면 분명히 낭비시킬 테니까. 어떤 우리의 이용 가능한 전체 시간을 낭비할 테니까. 오케이? 시간 제한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뭐가 좋아? 분산학습이 좋아. 근데 시간이 딱 한정돼 있으면 집중학습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again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면 또한이야. 또한. 두 번째 사례야.
굉장히 바쁜 사람은 might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fitting a large number of separate learning sessions into their daily schedule. 자, 하루 동안에 할 일이 많아.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이야. 그러면 분산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 빡빡한 스케줄 틈 속에 조금씩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영을 하루에 3시간 하고 싶어. 그래서 3시간을 제대로 하려면 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출근하면 잠잘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중간에 낼 시간이 없어. 그럼 부득이하게 그 나눠야 될 1시간을 오전 시간에 붙여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바쁜 비즈니스 퍼슨은 아마도 어려움이 있다. 많은 양의 분리된 학습 세션을 하루에 스케줄 속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학습을 하게 된다. 분산이야, 집중이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더 나아간 문제는 바로 이건데 스페이스 러닝, 분산학습이 분명히 요구한다는 거야. 뭘 요구해? 아까 얘기했잖아. 전반적인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야. 즉 total time, 전체 시간이 뭐야? 이거 몇 시간? 집중학습하면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얘는 얼마 걸려? 4시간 걸린단 말이야, 완성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만약에 집중을 했다면 이 시간은 존재 가치가 없잖아. 분산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의 양이야. 무엇보다 당연히 집중학습보다. 그러므로 may not represent, 나타낼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인 그 시간의 사용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지. 했으면 이 시간을 다른 뭔가에 쓸 수가 있었잖아. 근데 분산하느라고 쉬는 시간 30분을 1시간이나 만들어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만약에 그 나머지 휴식 시간들이 can be used for something worthwhile. 어떻게 하면 돼? 너네 이해했겠지만 휴식 시간 30분도 유의미하게 쓰면 되지. 유의미하게 쓰면 낭비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거 하고 나서 그냥 멍하니 쉬는 시간으로 30분씩 잡아두면 전체 학습 과정만 길어질 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unless, 그 나머지 휴식 시간들이 사용될 수 없다면이야. unless니까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로 사용될 수 없다면 그게 버려지는 시간이 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 쉬는 시간 분산학습이지. 학원도 중에 분산학습 쉬는 시간 있다는 건 분산학습이야. 응? 가서 가치 있는 얘기를 하고 왔어. Because spaced learning, 분산학습은 can create, 만들 수가 있는데 실용적인 문제점, 이런 종류의 실질적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다. 바로 휴식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 같은 실질적인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합의가 없어. 그 분산학습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어. 실제로의 학습 환경에서 학교 교실과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니네가 분산학습이라고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학교는 집중학습이라고 봐야 돼. 니네가 제대로 쉬는 브레이크는 점심시간밖에 없어, 사실은. 그 짧은 휴식시간은 원래 휴식시간이 아니라 그러지. 쉬는 시간 뭐라 그래? 다음 학습을 뭐 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니네는 4교시까지는 사실은 매스 학습을 하고 있는 거야. 집중학습을 하고 매스러닝을 하는 거야. 오케이? 왜? 그런 학생들한테 분산학습의 효과가 좋다면서 생각해봐. 너무 학교 시간도 1시간 수학 수업하고 1시간 휴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무의미한 쉬는 시간 30분이나 1시간을 보내면 학교가 퇴교 시간이 늦어지겠지? 학교 시간이 늦어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투덜거림이 생기겠지? 그래서 학교에서마저도 아직까지는 분산학습의 효율성에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답, 아까 부정적인 내용. 실제로 주제가 뭐였어? 인정됐지만 실제로는 이 분산학습이 있는 장점이 때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선택지 1번부터 헷갈릴 수 있다고 했어. 시간 제약에 의해서 도전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일부였어. 내가 선택지 헷갈리게 나온다 그랬지. 아까 시간의 제약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긴 했었어. 그지? 근데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야. 비즈니스맨한테만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제한된다. 언제? 준비가 바쁠 때.
급하게 준비할 때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compromised가 뭐야? 이거 외워야 돼. compromise. 훼손시키다지. 훼손된다. 무엇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열했던 게 뭐야? 실질적 고려사항들 때문에. 시험을 보기 직전이냐, 아니면 비즈니스맨이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현실적이고 실질, 리얼타임 계속 나왔잖아. 실질적 다른 고려사항들 때문에 분산학습의 효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 너무 답이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 헷갈리는 답이야. 나머지 말이 안 될 거야. Weakened by inconsistent learning method. 일관되지 않는 학습 방법에 의해서 약화된다. 무시된다. 뭐 때문에? 인지된 낮은 휴식 시간의 가치 때문에. 휴식 시간의 가치가 낮다고 해서 무시되는 건 아니니까. 정답은 3번. 됐나? 자, 그 다음에 단어 적읍시다. 1번 library, 도서관이 이용 가능한, 뭐야? 바로 적어. available. 두 번째 attending the conference,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아까 긴 단어 뭐였어? worthwhile. 3번에 the course, 그 과정은 포함하고 있다. 둘 다 이론적인 지식과 실용적 지식. 뭐였어? 실질적인, 실용적인. practical. practical이 그런 의미야. practical magic이 뭐야? 뭐 쓸데없는 마술이 아니고 practical magic, 수정 매직이 아니고 진짜로 돈이 필요하면 돈이 나오는 마술. 그런 걸 practical magic이라고. 빵 사 먹고 싶은데 그렇 10,000원짜리다. 빵 사 먹고. 넘버 9. 어디 보자. 학교에서 했어? 태빈이 빼놓고 푼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작. 풀만 하니까 풀라고 하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안 읽어도 풀리는 문제야. 하면서 그 단어가 모르는 게 꽤 많을 거야. 그럼 그거를 선생님처럼 똑같이 막 세그먼트하고 막 이렇게 분석하는 것 전에 단어부터 그럼 집에 가서 단어부터 하더라도 한두 개쯤 잡아가지고 이 지문 속에 나왔던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단어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단어 찾아보고 좀 해설지 보면서 암기하고 그 단어만 외워도 수능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 일단 단어가 중심이야. 일단은. 자, 한번 봤어? 좀 익숙해? 좀 어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답은 금방 떨어지지. 대의만 파악하면 되거든. 대의 파악. 그것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빠르게 좀 가볼게. 최근 몇 년 동안에 더 많은 H2O가 뭐야? 물이 has been flowing, 흘러가고 있다. from low value crops.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곡물 쪽에 물을 쓰다가 그게 코튼이나 알팔파라고 해서 뭐 있대. 거기서 높은 부가가치의 작물, 너트, 견과류나 베리는 부가가치가 큰 제품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근에 농업에서 저쪽에 쓰던 물을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새. 응? Ailing, farms are selling. Ailing, 침체된 농장들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물 쓸 데가 없지. 그지? 아니 농사가 잘 돼야 물을 댈 텐데 물은 많은데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물을 갖다 파는 거야. 그 물 소유권을 어디다가? 더 생산적인 산업에다가,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다가. 오케이? 그게 돈이 더 된다고. 물은 많은데 다른 여건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거든. 그러면 물만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게 충족이 안 돼서 물만 남게 되는 거거든. 그럼 농사는 안 될 거 아니야. 물만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차라리 물을 팔아버린다고. 물 소유권을. 그게 뭔지 알아? 저수지 같은 거 있지, 시골에. 그 소유권 파는 거야. 그래서 저수지 팔아가지고 어떤 공장이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수지에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그 공장에 물 대는 걸로 쓰는 거야. 원래는 농업 저수지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일단 물이 뭐 하고 있어? 물 사용이 이동하고 있다고 지금. 습지에서 자라는 음식, 습하고 친환경적인 기후에서 자라는 음식, 그게 보통 북동부 미국이나 브라질인데 거기서 기후대야, 기후대. 이게 이런 지역의 기후대에서 자라나는 곡물들이 점차적으로 수출된다. dry brown ones, 건조하고 더 초록이 아닌 그런 기후대. 초록 기후대가 뭐야? 풀이 잘 자라는 기후대. 여기는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기후대. 자, 얘네들이 그래도 풀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수입이 된다고. 근데 봐봐. 얘네들도 아리조나, 인디아 물 있어 없어? 물이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 있는데 농사에 안 쓰게 되겠지. 그나마 근데 조금이라도 농사 좀 먹으려고 물을 쓰려고 했더니 그 물을 써야 되는 농산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날로 수입이 되지. 수입이 되면 그 조금도 농사를 안 지을 필요가 없어지잖아. 논리 알겠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농사 져먹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 농사 지을 물이 필요 없도록 이미 그 만들어진 작물이 잘 자라는 곳에 더 싸게 재배된 그 작물들이 어떻게 돼? 수입에 들어오지. 오케이?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추를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상추 농사가 잘 안 돼. 조금씩밖에 안 자라. 그지? 근데도 물을 투자해가지고 상추를 만들어 먹으면 상추 가격도 비싸지고 먹기도 힘들어진단 말이야. 먹긴 먹겠지만. 그지? 근데 이제 수입 상추가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물 쓸 필요가 완전 어떻게 돼? 없어지지. 농사 짓기 위해서. 왜? 수입을 했으니까 농사 질 필요가 전혀 없어지잖아. 물 사용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allowing, 그들의 물이 사용되게 그대로 보존되게. 그대로 보존되는 거, 컨저브드 되는 거야. 그럼 농사 안 지으니까 오로지 물은 뭘로만 쓰이겠어? 식수로만 쓰이게 되는 거야. 됐어? 수입 안 할 때는 식수 포함 뭐까지 해야 돼? 농사 짓는 물도 써야 되는데 수입이 되니까 이제 식수만 쓰면 되는 거야. or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대수층이라고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지하수층. 이거 파지 않고 그냥 야, 지하수층 파가지고 싱크홀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또는 뭘 위해서? 더 높은 우선순위의 사용이 뭐겠어? 농사 짓는 거 말고 다른 더 훌륭한 일을 위한 물 사용을 위해서 물을 아끼게 될 수 있겠지. 수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작물을. 그러나 사람들은 have tended to dance around. 여기서 dance around 뜻 아는 사람. 뭐뭐에 대해 말하기 꺼리던.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춤만 추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나오는 어인데 이게 주석도 없어 지금. 그지? 특이한 표현은 주석이 달린 주석도 없지. 그리고 수특 교재에 나왔어, 그지? 과거에 이런 표현들이 수능에 나온 적이 많아.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위에 거 보면은 수입과 수출 때문에 물 사용의 용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변화된 내용밖에 없어. 그 와중에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금 이 글의 주제는. 이 문제, 그 와중에 벌어진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이 문제를 말하기 꺼린다고. 있긴 있는데 무슨 문제야? Pricing water. 물을 가격 책정하는 거. 어떤 방식? 희소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 물도 일반 생산물이라면 희소성의 법칙이 뭐야? 적을 줄수록 싸져야 되지. 그지? 아니 물이 적을수록 가격은 비싸져야 되지. 물이 많아지면 싸져야 되지. 자,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 물은 기본 필수 자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기름은 샀다고. 기름은 샀다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물은 순환의 개념이라서 사람들이 희소성을 따져 안 따져. 그러니까 물값이 싼 거야. 그러니까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은 우리 때 초등학교 때 솔직히 있었던 일이야.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오면 우리는 물을 사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내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습 내용이야.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이 기본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시장 가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물은 저런 변화 속에서도 희소해졌다고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넉넉해졌다고 싸지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졌다고 비싸지지도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아까 물의 사용처는 막 바뀌었잖아. 그리고 어떤 지역은 물이 남고 어떤 지역은 물이 부족해지고 했잖아. 그럼 물 가격이 그 상황에 따라서 변했냐고. 보편적으로 물값은 다 싸. 이게 문제점이야. 이걸 얘기하기 싫어한다고. 무슨 얘기 알겠어? 야, 아까 상황 하나만 봐봐. 물이 필요한 나라가 물이 없어. 농사 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딴 데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지. 아까 산업체가 저수지를 산다 그랬지. 그럼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어떤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희소성의 원칙이면. 그지? 근데 거의 헐값이야. 물 살 때. 오케이? 그 다음에 파는 놈도 비싸게 못 팔아. 되니? 그러면 물이 넉넉하면 아까 수입 때문에 물이 남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더 싸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처음부터 어땠어? 보존이 안 돼 있을 때도 쌌고 넉넉하게 보존돼 있어도 그대로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이제 쉽게 넘어가는데 물은 그래서 필수 자원이라서 이런 시장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수요 공급이 반영되지 않아. 그냥 싼 거야 물은. 그래서 이어지는 게 말하자면 오일이 가지는 것 같은 기름이 가지는 것 같은 시장 가치가 없다고 물은. 하지만 with no price 전혀 가격 인센티브가 없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격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종종 물을 뭐하게 돼? 그냥 싸니까 뭐해? 낭비한다니까. 언제든 물이 공급될 줄 알고.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어떻게? Using vast quantities for energy. 에너지나 미네랄 프로젝트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물을 사용하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사용하면 오염될 거 아니야.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순환에 의해서 물이 계속 돌고 돌겠지만 수증기가 비로 내리고 바다로 가고 하겠지만 양은 총량은 똑같지만 그 과정에서 물의 성분이 오염될 수 있단 말이야. 이용하니까 어쨌든. 됐어? 자, 많은 장소에서 물은 어때? 가격이 낮은 정도가 아니고 뭐야? 거저야 거저. 그지? 또는 priced 가격을 매겨도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것이 물이 발생시키는 수익은 충분치가 않아. 물로 돈을 벌어서 물을 보존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을 팔아서 남아있는 물을 보존해야 되거든.
근데 물값이 너무 싸니까 보존이 돼 안 돼? 물 보존 비용도 안 나온다고 물 팔아봐야. 그래서 충분치 않다.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를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게 이 두 가지야. 저수지와 배급 파이프 그리고 처리 공장들이야. 플랜트가 공장이니까 하수 처리 공장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자원공사가 항상 뭐야? 흑자야 적자야? 적자야. 수자원관리공단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물 관리하는 데지. 그럼 그 물 관리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도세 내잖아 우리. 수도세 받아서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만성 적자야. 왜? 지금 받는 수도세 안 된다고 관리가. 근데 수도세 그럼 올릴 수 있어? 왜 못 올리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물은 공짜인데 왜 돈 받아 이러니까. 그런데 니네 관리비에서 수도세 나오는 거 보면 어이없지 않아? 물 그렇게 썼는데 기름을 그렇게 썼어봐라. 그래서 저 겨울 지금 여름이죠. 겨울에 보일러 돌릴 때는 엄마가 가스비 때문에 덜덜덜덜덜 이러는데 물값은 어때? 안 아끼지. 자 공식이 딱 나왔어. 이런 상황을 이용해야지. 덥지? 덥지? 집에 가서 에어컨 돌리지 말고 그냥 10분마다 물 틀어서 샤워해. 그게 돈이 훨씬 덜 들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자 계속해서 시민들이 답 써야지. 시민들이 좋은 이유가 있어. 물론 이 사람의 내가 비록이라 그랬지. 비록 시민들은 물에 무슨 화? 민영화야. 민영화하면 물값이 어떻게 되겠어? 그건 기본 상식 아니야? 민영화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가격? 그것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겠지만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 민영화 반대입니다. 왜요? 아니 그거는 너무 그 기본 자원을 누군가 기관에서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 자원을 뭐 여러 가지 막 저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물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가격을 올리면 낭비가 안 되잖아. 민영화시키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시민들은 그것을 막는 물의 민영화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는 좋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경계심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물값은 계속 물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글이야. 그래서 선택지에서 물이 낭비된다 뭐야? 1번 가격이 싼 물은 낭비를 초래한다 이거네. 어쨌든 지금 현상은 가격 싼 물이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거야. 어? 철도 민영화 왜 문제야? 비싸진다. 민자 고속도로 들어가서 민영화 도로 민영화 뭐야? 자 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도 민자가 있고 공영이 있는데 국가에서 만든 건 뭘로 만들어 도로를? 세금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수익성이 담보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돈 벌겠다는 거 맞다 아니야. 근데 민영화는 뭐야? 기업이지. 기업은 수익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너네 기업 민자 고속도로가 생기면 개인 기업이 도로를 짓는데 원가 들어가지. 원가 비용. 그걸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톨게이트비야. 톨비야. 이거 내 얘기 들어 씨. 그래서 저기 들어봤어? 저기 어디야? 인천국제공항 가는 거 도로 무슨 대교 영종대교인가 거기 인천 공항 가는 길 있잖아. 거기가 민영화 도로거든. 그 통행료가 10,000원이 넘었을 거 처음에.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통행할 때 20,000원 가까웠어 거의 통행료가 한 번 쭉 가는데. 그건 민자라서 그래. 근데 점점 가격은 싸져. 왜 싸지지? 이것도 알아둬야 돼. 가격은 싸져. 그 다리를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돈이 들어 안 들어? 그럼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서 다리 건설 비용이 딱 결정되는 부분이 있겠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비용만 받으면 돼? 유지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민영화 고속도로나 그런 게 생기면 처음에는 비싸게 톨게이트비 통행세가 나오는데 점점 이렇게 까내려가는 구조고 국가는 세금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받을 거니까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받을 테니까 그런 기간이 없어서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싼 가격에 계속 받는 거야. 무슨 얘기 알아? 이거 민영화 때문에 얘기한 거야. 민영화. 물을 민영화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순간적으로 값이 오르지. 그지? 그래서 안 돼요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은 계속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이건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야. 찬성하는 입장이야. 민영화를 해서라도 시민단체는 반대할지 몰라도 민영화를 해서라도 물의 낭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야 이게.
오케이? 사람들이 돈이 예민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기세가 오늘부터 물값처럼 싸진다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에어컨 가격으로 달려가겠지. 그렇지 않냐? 집에 한 대 있던 에어컨 몇 대 설치하겠어? 2대 설치해서 돌리는 거야. 왜? 전기세가 거의 물값 같다며. 에어컨 가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부로 내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야? 전기세거든. 그지? 선생님도 요새 한전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루에 2-3시간 빼놓고 계속 돌렸거든? 한 3일 돌리니까 쫄리는 거야. 그래서 한전에 들어가가지고 권역 아파트 지금까지 얼마?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서 순간 현타가 와가지고 아이씨 낸다 안 들 순 없잖아 해가지고 집어쳤어 아까 계산하다가 그 뭐 총 사용량하고 뭐 계산하면 지금까지 요번 달에 얼마 나올지 계산이 된다는데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다가 현타 왔어. 자 그 다음에 아니 이런데 어떻게 안 트냐? 집에 에어컨 안 트는 집 있냐? 아직도? 선생님이 찾아봤어. 지금으로부터 바로 니네 태어나기도 전에 니네가 세포덩어리도 아니었을 때 94년도에 아니다 93년 여름에 이 시기에 맞나? 93년인가 95년인데 요 7월에 최고 온도가 몇 도인지 봤더니 그때 덥다고 지랄을 했거든. 낮 최고 온도 7월 최고 온도가 26도였어. 근데 덥다고 지랄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긴 올라가서 온난화가 많이 진행되긴 진행됐어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느끼던 우리의 여름이 아니야 지금. 자 라스트 여기 조용해. 10번 정해진 분량은 나가야지. 요거 다 안 적었나? 단어 안 적었나? 단어부터 적고. 첫 번째 경제 정책은 반드시 반영해야 돼. 반영하다 뭐 있어? 반사하다 반영하다. reflect. 일부러 안 써주는 거야. 좋은 의사소통 기술은 필수적이다. essential. 에센스가 원래 뭐냐? 에센스는 뭐야 원래? 정수야 정수. 정수학원이 아니라 문학의 정수. 어떤 물질의 정수 이런 말 쓰잖아 그지? 그래서 여학생들 니네 엄마 화장품 중에서 에센스 바르면 혼나는 거야. 그거 정말 좋은 그 양질의 화장품 원료만 딱 모아놓은 게 에센스야. 그건 손으로 콕 찍어도 가격이 졸라 비싸.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잘 알지만 샤워 코롱 이런 거 있잖아. 이 통 큰 거. 그건 에센스에다가 중화제를 섞어서 양을 들린 거야. 그래서 향수도 샤워 코롱 같은 거 이렇게 목욕하고 바르는 거 있지? 그 향수 원액을 알코올로 막 몇 배 희석시킨 거야. 그러니까 싹 뿌리면 냄새 나는데 휘발성이 강해서 없어져. 근데 이제 향수 중에서 비싼 게 퍼퓸이라는 게 에센스인데 그건 어떻게 하니? 탁 찍어서 탁 말해서 하루 종일 냄새가 나. 거기다가 약간 섞은 향수를 오데 토알렛, 오데 코롱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칙칙 뿌리는 게 오데 토알렛이야 이게. 그래서 그냥 착착 뿌리면 오래 안 가. 엄마 에센스 이게 요만한 무슨 한방 화장품으로 해서 조그만데 뚜껑 이렇게 납작해서 딱 있는 거 있어. 엄마가 가끔씩 애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 있어. 그거 푹 찍어가지고 바르면 엄마한테 개 털리는 거야. 자, 그 다음 에센스. 그래서 그런 뜻이야. 본질. 가장 딴 거 다 빼면 남는 중요한 부분 핵 이런 거야. 수익 뭐였어? 수익. 요게 이제 주석 없이 나오네. revenue. 다 들려. 나도 그 생각했어. 꼬망지. 자, 10번 빠르게 하고 마무리할 거야. At their most basic level.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냥 쭉 갈 거야.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 살펴봤을 때 괴물들은 나타내는 거야. 뭐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게 괴물이야. 자,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그걸 괴물이라고 부르지 않나? 사회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사회에 의해서 갖추어져 있는 공포심을 나타내는 게 괴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현상들은 다 그 행위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두려워한다는 거야. 오케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괴물. 왜 이렇게 쓰겠어?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야?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려움 관련된 위험, 주변 환경이지, 주변 세상에서 인지된 위험에 관련된 두려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괴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첫 번째는 이 꼴레가 생기지, 우리의 두려움이 뭘 낳는다? 결국 괴물을 낳는다. 이러한 두려움은 have a powerful evolutionary history. 자, 얘기가 살짝 바뀌는데 이 두려움들은 강력한 진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대. 진화 속에서 두려움이 생겨났다고. 어디서 본 내용 같아. 잘 읽어봐. 사람들에게 뭐하도록 만들면서. 플리가 뭐야? 니네 말로 째는 거야. 플리가. 째는 거. 지금 벼룩 아니에요? 벼룩은 플리고 저 플리는 째다야. 도망가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째려고 도망가라고 독려하면서 뭐 하는 대신에? 싸우는 대신에. 자, 수어사이드가 뭐니? 자살이지. 사이드가 죽이는 거야. 자살이 이제 수어사이드라고 하는데, 얘가 알아야 될 건 수어사이드는 안 나와. 만약에 수능 지문에 수어사이드 자꾸 올려놓으면 비도덕적이라 자꾸 안 써. 페스티사이드 나와. 페스트가 뭐야? 해충이지. 이게 살충제고, 제초제가 뭐야? 풀 죽이는 거. 헐비사이드야. 이건 나와. 수능 지문에. 제초제. 이거 쉽잖아. 페스트하고 허브로 외우면 되잖아. 자, 그래서 자살적인, 스스로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전투에 싸우는 대신에 뭐 하는 게 나아? 야, 저 격투기 하는 새끼들이 위험한 새끼들이야. 그냥 도망가야지. 지 좀 뭐 배웠다, 주짓수 배웠다고 덤비다가 개 털릴 수 있어. 상책이 도망이라고. 알겠냐? 우리 원시들 생각해봐. 낯선 동물을 만났어. 저 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럼 차라리 뭐 하는 게 제일 상책이야? 붙어보고 센지 안 센지 알아보는 것보다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이게 진화적 역사가 있다는 거야. 두려움은 그럼 진화적 이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공포나 두려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진화의 산물이야. 왜? 싸워서 확인하는 것보다 째는 게 상책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니네 맨날 자습도 째잖아. 자, 그래서 when ancient, 고대 사냥꾼들이 이제부터 쉬워져. 고대 사냥꾼들이 마주했어. saber-toothed tiger가 그 무슨 호랑이라 그래? 그 검치 호랑이라고 알지? 그 아이스 에이지에 나오잖아, 호랑이. 이빨 이만한 호랑이. 그 검치 호랑이를 만났어, 우연히. 그들은 짠다. 이제부터 쉬워. 인간 조상들이 호모 에렉투스가 caught angry cave bears. 뭐야? 갑자기 동굴 광하는 동굴곰을 캐치 잡았다는 건 마주했다는 거야. 그때 뭐 한다? 짠다. 침팬지나 보노보스야? 보노보 아니야. 이 침팬지과의 동물인데 영장류야, 영장류. 가장 가까운 유전자적인 친척이야, 현대 인간과. 이들이 큰 포식자를 야생에서 만나면 그들은 뭐 한다? 짠다. 계속 똑같잖아. 다 도망간다고 다. 비록 헐리우드 영웅들은 이 도망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기 없는 것으로 만들어줬어. 음악에서는. 봐봐. 슈퍼맨이 더던 빌런이 나타났어. 안녕. 이게 인기가 있겠냐고. 아이언맨 두둥 시민들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인기 있겠냐.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 영화 방식이 도망가는 게 정말 비인기 종목으로 만들어놨어. 인간이 마치 도망가면 치사하고 막 비열한 놈처럼 만들어놨어. 근데 그게 본능이라고. 본능이고 그게 뭐야? 해로운 거야? 유익한 거야? 인간에게 유익한 거라고. 슈퍼히어로. 그래서 남자애들이 빨리 돼진다고 하는 거야. 여자애들이 쉽게 도망간다고. 남자애들은 싸우자. 그래서 남자는 수명이 짧다. 그런 거 들어봤어? 그런 거야 이게. 그 얘기야 이게. 그래서 비록 헐리우드 영웅들이 이 도망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기 없는 것으로 은막에서, 즉 스크린상에서 만들었지만
모든 단 하나하나의 배우는 이제부터 표현 재밌어. 그걸 연구한 이건 배역이 아니고 배우야. 연기했던 영웅을 연기했던 어떤 영웅이야? 그나 그녀의 땅바닥에 서 있던 딱 위에 딱 서 있는 거야. 어떠한 마주에서 누구를 어떠한 abominable 어떤 좋은 거야 해로운 거야 이 자식들아. 한다고 왜 웃어? 뭐 다시 어디까지 했어? 아주 그 끔찍한 테러를 맞서서 여기 계속 잘하라고 했어. 모든 단 배우들 어떤 배우들이야? 연기했던 영웅을 이 영웅이 뭐 했는데 그나 그녀의 땅을 딱 버티고 쓴 거야. 누구에 맞서서 어떤 끔찍한 테러에 맞서서 이런 배우들도 사람이지. 결국 어디서 나왔는 줄 알아? 오래된 유전적 혈통에서 나왔어. 누구? 겁쟁이라고. 아이언맨 연기한 사람 누구야? 로다주도 겁쟁이의 수준이라고. 영화에서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이 새끼도 유전적으로 연기한 그 배우는 사람이잖아. 걔도 겁쟁이라고. 겁쟁이 후손이라고. 우리는 다 겁쟁이의 후손들이야. 모든 인류는. 야 그러면 겁쟁이의 후손이 아닌 놈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 죽어 있다고. 얘네들은 겁쟁이. 오늘부터 겁쟁이. 우리 자부심을 가지자. 우린 겁쟁이. 뭐야? 자 그래서 that is why. 그래서 어떤 겁쟁이? 그것도 과거에 위험에 직면해서 도망갔던 겁쟁이의 리니지 혈통이라고. 우리도 리니지가 혈통이라 그랬지. 그래서 that is why.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있다. 어때? 겁이 없던 놈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살아남아 있다고 지금. 우리는 그들은 그래서 그 배우들은 지금 우리 여기 살아남아서 아이언맨 연기할 수 있는 것도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겁쟁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만약에 그들의 조상들이 가정법이야 싸웠어. 겁쟁이가 아니라서 몬스터들에 맞서서 싸웠다면 훨씬 더 그들보다 강력한 몬스터와 대적해서 싸웠다면 영웅들이 항상 영화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들의 혈통은 어떻게 됐겠어? 파괴됐을 것이다. 포식자에 의해서 오래전에. 즉 두려움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아있게 해준 놈이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았다. 야. 그래서 정답 뭐 그냥 1번 아니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다. 2번 영웅적인 행위에 영감을 주는 게 두려움이다. 사람들을 싸우도록 만드는 게 두려움이다. 권력감을 만드는 게 두려움이다. 개인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게 두려움이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게 두려움이야. 근데 우리 학생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숙제 안 해와서 죽인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잖아.